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교육대학교의 입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최근 경제 저성장과 취업난으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 교육직 공무원인 교사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저하와 점점 낮아지는 임용고사 합격률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구급 공무원보다는 교사 쪽에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높고 교육자로서의 가치 실현도 가능한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이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너 교사 왜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잘 대답을 하는 반면에 너 진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관문을 거쳐야 되는 줄 아냐? 혹은 교사가 되고 났을 때 연봉이나 이런 수당은 어떻게 받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실제 교사가 되고 난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대학교 혹은 사범계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굉장히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를 시작으로 시리즈 컨텐츠를 통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부터 교사의 호복 및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학 진학 과정까지 폭넓게 다뤄보고자 하니까 교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본 영상 시리즈 컨텐츠를 쭉 시청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니 저 사람은 교사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교육대학교로 나온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교사에 대해서 저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블로그 컨텐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석소장은 교사를 지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약 400명에서 500명 규모의 청소년 단체 자문위원으로서 교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여러 교직 관련 실습 교재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몇몇 교육대학교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컨설턴트보다는 이런 교사의 실무에 대해서 훨씬 현장감 있게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석소장이 알고 있는 교사에 대한 여러 현실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참고용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살펴보지 마시고 석소장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교사가 저런 면모가 있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사는 직업군 내부적 인식과 직업군 외부적 인식의 괴리가 꽤 큰 직업입니다. 본인보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가치지만 막상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업 성적은 물론 극악의 암기력을 측정하는 임용시험을 뚫을 수 있는 학업적 성실성을 갖추어야만 돼요. 외부적으로는 학생을 가르치며 월급도 받고 방학도 있고 연금도 받는 매우 편해 보이는 직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학교의 행정처리 담당자이자 수많은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혼자 마주해야 되는 제너럴리스트만 해야 돼요. 이처럼 교사라는 직종이 가진 이상향과 실상의 괴리들은 애써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반수를 결정하게 되는 주된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교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이전에 학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야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아야만 해요.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이후에는 이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교사 역시 임용시험을 포기하거나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이후에는 대학교 입학부터 임용 준비까지의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교육 분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이 아닌 이상에.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막연한 이미지보다는 교사가 되기까지의 실질적인 과정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여러분의 진로에 적합한지 혹은 여러분은 이 교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여러 리스크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선은 교사라는 직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도와드릴게요. 교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국가에서 설립한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원 자격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교사가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서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구분이 되고 당연하게도 각 교사가 되기 위해서 취득해야 되는 자격이나 응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 역시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육 관련 대학교 졸업,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사범대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두 번째는 일반 대학교 졸업 이후 교육대학원 졸업,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대학교 교직 이수,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후 임용시험에 응시를 해서 국공립학교의 정규교사로 발령이 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세 가지 과정만 거치면 기본적으로 다 분배가 되기 때문에 정교사 2급 자격증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교사라고 하면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사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기본법에서는 초등학교를 초등교육으로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두 중등교육으로 묶고 있으니까 이 점 역시 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랄게요. 우선 교사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학습 지도 업무, 생활 지도 업무, 행정 처리 업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라기보다는 국가의 교육과정 및 교육 시스템, 교육 행정 운영을 위한 다기능성 인재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애들을 잘 가르쳐서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서요, 제가 가르친 애들의 성적이 금방금방 좋아져서요 라고 교사 지망 이유를 설명하는 친구들이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면은 교사가 아니라 학원 강사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먼저 추천해 드릴게요. 학습 지도 업무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등을 의미를 하고, 생활지도 업무는 말 그대로 복장 검사하거나 이런 학생들의 일반 생활을 지도하는 업무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처리 업무가 있는데, 이 행정처리 업무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 학생들조차도 이 행정처리 업무에 관한 사안을 학교 수업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2학년이나 4학년 때 진행을 하는 교원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도 교사가 되면 우리가 아는 학습 지도 업무와 생활 지도 업무 외에 행정처리 업무라는 꽤 골아픈 업무가 하나 더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교사의 자격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정교사 1급이나 정교사 2급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들어본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는 교사를 부르는 호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격 정보, 교사의 레벨로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간혹 급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오해해서 정교사 1급 과정 이후 연수를 거쳐 정교사 2급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사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 체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급수 체계에서는 급수가 작을수록 높은 직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면 교사의 자격 정보는 다음과 같이 총 12가지로 나눠져요. 정교사 1, 2급, 중교사 해가지고 영양교사 2급까지. 이 중에 전문 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 관련 업무보다는 학교 중심의 공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특수 인력에 가깝습니다. 이런 특수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유치원 교사처럼 별도의 콘텐츠를 통해서 언젠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특수 교사들을 제외하면 정교사와 중교사, 실기교사 등이 남는데, 이 중 중교사와 실기교사 역시 2020년 현재로는 자격을 발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교사와 실기교사는 과거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부족했을 때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발급을 하던 자격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1982년까지만 발급되던 자격으로서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정교사만이 남는데, 정교사는 우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고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정교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세 가지 방법,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하거나 교직 이수 과정을 통해서만 부여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으로는 저 세 가지 방법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저 위에 세 가지 과정을 거치기만 했다면 누구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국내의 공립이나 사립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물론 2급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에 응시를 하거나 혹은 기간제 교사로만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정교사 1급 자격증의 경우에는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 아래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거나 혹은 교육대학원 재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교육 관련 기관을 졸업한 후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3년 경력을 쌓고 연수를 받거나 재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정교사 1급 자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정교사 2급에서 경력 쌓고 연수 받고 레벨업 한 것이 정교사 1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교사 1급의 경우에는 일반 평교사가 아니라 부장교사 등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사의 호봉 및 연봉인데, 흔히들 공무원은 연봉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보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런데 연금의 경우에는 출산율 저하 등의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현재 교사를 꿈꾸면서 나는 나중에 이 정도 연금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그런 경제적 지표들이 싹 다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사로서 추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현실적인 면모를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석소장이 2020년 최저임금이 오른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블로그에 호봉별로 교사의 연봉과 그 연봉을 계산하는 방법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실제로 교사가 돼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학생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사는 이렇게 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봉 이외에도 가산금을 받는데, 이건 역시 석소장이 싹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교사라는 직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교사의 급수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가, 교사의 연봉이나 호봉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교대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원 동기를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지만을 이야기해 주실 분, 이 교사로서의 현실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적으로 교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번에는 교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초등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진학과 교육대학원 및 교직이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챙겨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